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핵심 요약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제 핵심 요약 정리는 지금 이제 제가 타겟으로 한 것은 집필 목적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단권화 노트를 일단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안이 이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 정리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노트를 제공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한 다음에 보다 많은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교재를 집필했고요. 요즘 최근에 추세가 또 아무리 어려운 그런 보안이더라도 이제 쉽고 재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교재나 그다음에 강의도 그 흐름에 맞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각을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비전공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뭐 기본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를 최소한에 맞는 점수, 뭐 자격증이 뭐 어느 점수, 그 다음에 상대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목표 점수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판서를 좀 많이 또 하기도 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꼭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집에 제가 교재마다 쉬운 파트, 어려운 파트 있는데 쉬운 파트를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미리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무조건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하시는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정도만 딱 캐치를 하신 다음에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은 충분히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제일 첫 번째 정보 개요에 정보보호의 목표가 나옵니다. 자, 정보보호의 목표는 자, 별 10개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 이제 별표는 3개 정도 있는데 이 10개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5개, 10개 이 정도를 일단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 노트이기 때문에 단권한 노트이고 핵심 요약 노트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핵심 포인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보안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를 왜 배우는지, 기밀성, 무결성, 뭐 가용성 이런 거 등등이 나왔는데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도형이 있다고 했을 때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이거 한번 밀어보죠. 뭔가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원형이니까. 그 다음에 네모, 뭔가 힘들긴 하지만 좀 밀리긴 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거는 밑변이 상당히 넓죠. 위에보다 밑변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것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세모보다. 세모라고 했을 때는 세모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IA 트레이드를 한번 세모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자, 큰 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안은 이 공격과 방어가 있어요. 즉,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방어하는 사람. 이제 정보비의 목표는
방어하는 사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안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데이터나 서비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은 첫 번째 CIA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CIA 트레이드. 이 CIA 트레이드에는 첫 번째 기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이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기밀성은 C, 그 다음에 무결성은 I, 그 다음에 가용성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IA, 가끔 이제 3대 목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정보부의 3대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부의 3대 목표에 기밀성과 관련된 게 뭐냐? 기밀성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나오는 공격 중에는 스누핑,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격이에요.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스누핑은 때로는 스니핑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니핑은 몰래 뭔가 도청해서 무슨 내용을 보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스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 트래픽 분석은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만 전송의 어떤 성향,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어떤 패턴, 이런 걸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트래픽 분석입니다. 이거는 기밀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결성과 관련된 것은 변경, 가장, 그 다음에 재현. 재현은 때로는 뭐 재전송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리플레이요. 리플레이. 그래서 재현 또는 재전송. 그 다음에 부인이 있습니다. 하고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뭔가 다른 거로 바꾸는 거야. 가장이는 다른 사람은 어떤 행세를 해서 다른 일을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사용자인데 어떤 특권 사용자 어떤 행세를 한다. 이것도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전송, 재현, 리플레이는 어느 돈을 이체하는데 한 번 1억을 이체하는데 이것이 리플레이가 계속된다. 그러면 1억을 10번 하면 10억이 이체가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재현, 재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은 하고서 안 했다고요.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은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가용성은 서비스 거부. 서비스 거부.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우리가 가끔 어느 사이트에 뭔가 실행이 안 된다. 이런 건 가용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것의 어떤 방어 기제는 뭐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밀성. 기밀성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이 쓴 일기 같은 거 몰래 본다. 이건 기밀성이 침해가 됐다고 그래요. 기밀성이 침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어하는 기법은 이제 뭐 열쇠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일기장을 뭔가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모르는 이상한 암호화 말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특이한 어떤 기호를 써갖고 이제 모르게 한다. 이런 기법이 우리가 암호화라고 얘기합니다. 암호화. 그래서 이제 이런 스누핑, 트래픽 분석의 어떤 방어 기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암호화라고 얘기합니다. 무결성에 대한 방어는 해시 기법이 있어요.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이 해시를 딱 떠놓으면은 그 데이터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 기제로 일단 무결성에 대한 방어 기제를 일단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용성은 백업과 복구가 있습니다. 백업과 복구를 미리 해놓으면 서비스가 거부되더라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 부분을 기밀성에 대한 위험률은 우리가
소극적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적 공격. 자, 그에 반해서 무결성과 가용성에 대한 위험요인,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이걸 우리가 적극적 공격이라고 얘기해요. 적극적 공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극적, 적극적,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꼭 등장하는 게, 등장인물이 이게 있어요. 앨리스, 밥, 이브, 멜로디가 있습니다. 앨리스와 밥은요,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둘은 뗄 수 없다. 그런 사랑하는 사이야. 둘이 낮에 만나면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서로 이메일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근데 이브와 멜로디는 이 둘을 질투해요. 질투해서, 이브는 소극적이야. 그래서 이 앨리스와 밥이 데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 뒤따라가면서 이제 이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만나는지 이런 거 막 계속 확인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둘이 언제 헤어질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가슴앓이만 하는 거야. 그에 반해 멜로디는 약간 적극적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든 이 둘을 갈라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약속 장소라든지 시간 같은 거를 막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서 둘이 뭔가 이제 서로 오해가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기미성, 이브가 주로 이런 기미성에 대한 위협,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이브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거? 암호화 기법을 해주면 되겠죠. 암호화 조치 하면 이브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 공격, 이런 무결성이나 가용성은 뭐다? 이 멜로디가 그걸 할 수 없더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해시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쓰게 되면 이 멜로디가 그 일을 못 하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CIA, 트레이드, 그래서 3대 목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최근에 등장하는 것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인증과 부인 방지. 인증과 부인 방지. 자, 인증, 부인 방지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거는 도장의 비유를 많이 해요. 도장에. 인감 도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거기다 딱 찍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게 내 도장을 갖다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나중에 이 부인 방지는 때로는 오리발 방지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본인이 하고서 하지 않았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도장 찍었는데 네가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부인 방지인데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건 때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정규 수강생도 있겠지만 몰래 도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수강증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증이란 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 버려. 이런 걸 인증이라고 해요. 이건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용자 인증, 그다음 메시지면 메시지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것인지 확인하는 거. 이걸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인 방지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부인 방지 오리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부인 방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 이렇게 일단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미성을 한번 볼게요. 기미성은 첫 번째, 오직 인간의 사람, 인간의 프로세스, 그다음 인간의 시스템만이 알 필요성. 자, 알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최소 권한과도 동일한 단어예요. 어떤 내용을 이제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알아야 될 이상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항상 뭔가 부정을 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권한의 근거에서 어떤 시스템이 접근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성은 때로는 최소 권한 이런 단어와도 많이 매칭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결성은 정보 이동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 되거나 그 다음에 삭제까지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용성은 이 정당한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자원을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 바로바로 가서 봐야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면 불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우리가 뭐다? 가용성의 개념이죠.
가용성의 개념이에요. 자, 다음은요. 자, 인증성이 있습니다. 인증성. 자, 인증성은 우리가 인증이라고 얘기해요. 동일 단어가 인증도 동일한 단어예요. 인증성 또는 인증이라고 이릅니다. 인증성, 인증.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이메일 정보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검증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성질을 우리가 인증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 말고 이제 그 부인 방지인데 이제 책임 추적성 같은 것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정보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보안 목적에는 그 객체 행동은 유일하게 추적, 로그 같은 걸 통해 추적하죠.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책임 추적성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로그 같은 게 많이 사용되죠. 부인 방지는 행위나 이벤트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그런 행위나 그 부인할 수 없도록 뭔가 오리발 내미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고 얘기합니다. 부인 봉쇄. 이거는 부인 방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부인 봉쇄라고도 번역합니다.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방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의 목표 중에 지금 뭐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걸 우리가 CIA라고 하죠. CIA. 그러니까 3대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맞으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일단 봤어요. 이거는 별 10개예요. 10개. 자, 그 다음에 정보부의 대책을 한번 볼게요. 정보부의 대책을 한번 보시면. 자, 정보부의 그 대책을 볼게요. 자, 정보부의 대책. 자, 정보부의 대책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별 5개는 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해요. 자, 별 5개. 아까 그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 그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그 추가로 이것도 이제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보의 목표에 정보의 대책 중에요. 대책 중에는 자, 똑같이 그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그런 데이터 또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데이터 그 서비스를 일단 보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그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 보호 대책. 그 다음에는 또 포함되는 것이 물리적이고요. 물리적 보호 대책. 물리적 보호 대책. 그 다음에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우리가 관리적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 대책. 관리적 보호 대책. 자, 관리적 보호 대책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정책, 보안 정책 같은 게 있어요. 정책, 표준, 그 다음에 지침, 이런 거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법.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로 여기서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는 관리자가, 즉, 보안 관리자가 주로 그 챙겨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리적 보호 대책이야. 관리적 보호 대책이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 보호 대책에는요, 화재, 그 다음에 수해, 그 다음에 지진, 뭐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수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데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는, 그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 이웃한 나라, 어디? 일본 같은데. 일본 같은 데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죠. 일본. 자, 기술적 보호 대책에는 접근 통제, 암호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복구 같은 거, 백업 복구.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관리적 보호 대책은 이제 관리자가 조금 많이 생기고요. 그에 반해서 이 부분에 이제 물리적 보호 대책이나 기술적 보호 대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간부 정도나 중간 간부 아니면 이제 뭐 말단 사원 뭐 이 정도에서 주로 관리자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 챙겨야 될 그런 내용이 여긴 물리적 그다음에 기술적 보호 대책이 나와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어떤 포항 관계를 잘 봐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관리적인 게 있어요.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예를 들어서 화재 시의 지진과 같은 기술적 보호 대책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물리적 보호 대책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기술, 물리, 관리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함의 범위를 보면 기술, 물리, 관리가 뭐다? 이걸 다 막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직원들이 중간간부 그다음에 이제 말단 직원이 뭐 아무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그다음에 장비가 좋은 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CEO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CEO가 딱 보고서 개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딱 예산 줄 수 없다 하면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 보호 대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직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CEO까지 일단 전부 다, 전사적으로 일단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것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자, 기술적 보호 대책. 자, 기술이에요. 기술적 보호 대책은 이런 거죠.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통신망, 이런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통신망, 이런 건 뭐다? 기술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보호 대책에는 우리가 이제 뭐다? 화재, 수해,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정보 시스템 위치, 이런 걸 보호하는 자연재해 대책. 그 다음에 관리적 보호 대책은 법, 제도, 규정, 교육, 이런 건 뭐다? 관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접근 통제 암호 기술, 이 빼곡은 뭐다? 기술적 보호 대책이죠. 그 다음에 출입 통제, 그 다음에 시건 장치,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왔는데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이거는 출입 통제, 그 다음에 시건 장치라는 거는 자물쇠 이런 거. 자물쇠 잠가야지. 예를 들어 자물쇠 없이 막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물리적 보호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제도, 정책, 절차 이런 것보다 관리적인 겁니다. 관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과 일단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에 보기엔 제일 중요한 이제 정보 대책과 그 다음에 정보의 목표를 일단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극적 공격과 그 다음에 적극적 공격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별 5개예요. 자, 제가 이제 뭐 5개, 10개 있는데요. 기본으로 전부 다 3개 이상은 해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걸 여기다 제가 넣지 않았겠죠. 이거 만드는데 이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과연 어떤 걸 전달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단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5개라는 건 지금 요거 시점별 통제는 한 3개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3개는 제가 별도로 표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5개, 10개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약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CIA 틀에 대해서 이 소극적 공격을 누가 한다겠죠? 2부가 한다겠죠? 2부가 합니다. 2부가 소극적 공격이라고, 그 다음에 적극적 공격 누가 한다? 멜로리가 합니다. 멜로리가 적극적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극적 공격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다? 자, 스누핑,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 이 스누핑은 스니핑과도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니핑과도 유사해요. 자, 그에 반해서 이 중요한 것은 스푸핑이 있어요.
영어로는 스푸핑이에요. 이거는 적극적 공격이다. 적극적 공격이야. 즉 스니핑, 스누핑은 이제 유사하게 어떤 내용을 일단 몰래 염탐해서 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스푸핑은요, 스푸핑은 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내용을 뭔가 위조 변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푸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하지만 구분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보안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용어가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로 봐보시고. 자, 다음은요. 이제 적극적 공격. 적극적 공격은 자, 이 부분에 지금 추가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시스템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그 시도를 말하고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뭐다? 적극적 공격은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뭐 데이터를 위조 변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무결석에 관련된 것은 변조, 가장, 그다음에 재현, 부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용성은 도수 공격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용어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트래픽 분석이에요. 트래픽 분석. 이 트래픽 분석을 좀 봐보시면요. 자, 스누핑은 지금 그 뭐와 유사하다? 뭐와? 스니핑과 유사하다겠죠. 스니핑과 유사한 단어예요. 그에 반해 트래픽 분석은 아마디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일단 도청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이곳은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스누핑인데 이건 할 수는 없지만 메시지 송신자, 수신자 어떤 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이런 이 신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메시지 존재 자체에 대한 정보 획득 이런 부분이 우리가 트래픽 분석이에요. 즉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떤 성향이 돼 있다고 왔다 갔다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우방에 같이 이제 어떤 그 대북 그 정책 같은 거를 좀 공유를 많이 해요. 공유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과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트래픽을 봐보니 극동 지역에서 막 트래픽이 미국 펜타곤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 했을 때는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딱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추적하는 이런 개념. 특히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어떤 송신자, 수신자 계속 반복한다 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뭐다? 트래픽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소극적, 적극적. 그래서 이브와 멜로리가 하는 공격이다. 그 정도 일단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시점별 통제가 있습니다. 시점별이에요. 시점별 통제인데 이 시점별 통제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가정해보죠. 시간이 흘러가요. 지금도 계속 시간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여기 딱 터졌어. 사건이 딱 터졌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알아야 되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탐지 통제래요.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디텍션 하는 게 우리가 탐지 통제인데 그 앞에냐 뒤에냐 했을 때 예방 통제는 여기서 보면 어찌 보면 사전에 위협과 취약점을 대처하는 통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예방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책, 그다음에 경고 배너, 그다음에 울타리 이런 것은 예방 통제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보안 정책을 수립했다. 정책을 수립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웹에서 무슨 불법 자료 같은 거 P2P를 통해서 다운로드 한다 하면은
당신 인사상 불이익 딱 줄 거야. 그게 만약에 내부에 들어오면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게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걸 딱 못 박는 거야. 그러면 직원들이 약간 경각심을 갖겠죠. 이런 부분은 뭐다? 예방 통제 성격이에요. 일단 경고 배너. 딱 어느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사내망에 딱 팝업장이 뜨는 거야. 뭐 이런 사유가 이제 만약에 발생하면 뭐 이제 그 뭔가 또 불이익을 줄 거다 하면은 뭐다? 약간 예방적인 성격을 좀 주는 거죠. 울타리겠는 거야. 어떤 데이터 센터에 울타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죠. 울타리가 있으면은 뭐다? 거기를 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경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거는 뭐다? 그 사전에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탐자라. 위협을 탐자는 거야. 위협을 탐지하는 통제. 위협을 탐지하는 통제가 대표적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IDS가 있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지금 이게 초반이에요. 첫 번째 그 섹션은요, 전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전 내용이. 그니까 이제 보안 용어 뭐 등등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막 스트레스 받았고, 저게 뭐지? 막 IDS 막 찾아보고 막,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하는 정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고서 그 다음 답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야 재밌게 가지. 이걸 하나하나 다 해갖고 완벽하게 넘어간다? 이제 그 이론서가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게 힘들어서 제가 이걸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게 이제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IDS라는 것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다. 침입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이제 방화벽과 IDS가 있다고 했을 때 비유를 하면은, 방화벽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 다음에 IDS는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첩이 웹에서 넘어왔어요. 그럼 누가 먼저 막아야 돼요? 군인이 먼저 방어를 해야 되죠. 방화벽을 일단 방어를 해. 근데 들어왔어. 들어오면 이제 그 군인이 그걸 계속 쫓아다니면 잡을 수는 없죠. 경찰이 뭐다? 계속 탐지를 하는 거야. 뭐 수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탐지해서 일단 이거를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게 침입 탐지 시스템이야. 탐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정 통제의 그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탐지된 위협이나 취약점에 대처하거나 그다음에 위협을 줄이거나 취약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발생했어요. 뭔가를 줄여가야겠죠? 줄여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가 있냐? 자, BCP DRP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IDS가 이제 제가 풀네임 다 안 써요. 비즈니스 컨티넨트 플랜, 그 다음에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인데, 이거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쌍둥이 건물이 일단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본사가 대다수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야. 다른 일을 다 못 하는데. 근데 이제 한두 개 회사가 이걸 훈련해갖고 미리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그 전에 뭔가 서비스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BCP DRP, 즉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복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2차 사이트를 확보를 해놓고 뭔가 대응하자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BCP DRP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백업하고 복구가 있습니다. 백업, 복구는 전부 다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백업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정 통제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로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로그를 한 거 아까 책임 추적성에 관련된다 했어요. 책임 추적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 책임 추적성인데 그게 우리가 로그예요. 로그는 성격에 따라 좀 약간 틀려. 그 부분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자, 접근 위반 로그. 자, 접근 위반 로그, 그 다음에 트랜잭션 로그가 있어요. 트랜잭션 로그. 자, 접근 위반 로그는요, 이거는 이제 공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공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다? 적분 위반 로그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적하는 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트랜잭션 로그는 복구를 위해서 하는 게 뭐다? 트랜잭션 로그요. 즉 이 로그가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적분 위반 로그는 뭐다? 탐지 통제에 들어가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교정 통제는 뭐다? 지금 트랜잭션 로그 같은 거는 교정 통제에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로그도 성격에 따라 조금 약간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일단은 조금 마무리했어요. 잠깐 쉬었다 또 하도록 할게요.